예, 안녕하십니까. 선직입니다. 예, 지난 시간, 부산 정치 파동의 피날레, 여기까지 했었죠. 예, 징글징글한 분들은, 이렇게 가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상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어,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조봉암,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초대 농림부 장관을 했던 분이 공산당이었는데, 대통령 후보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사의 이 등신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에는 귀신인데 인사에는 등신이다라는 당대의 어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것이 그 공산당마저도 이 농림부 장관으로 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인사의 그 등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풀이 그냥 사실 이렇게 만만치 않았고, 그러니까 워낙에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적인 세력.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 이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독립운동이 아닌데, 계속 독립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 욕에만 차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계속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본인의 권력 욕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그런 권력에 대한 그 질타, 선전선동이나 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약체 내각이다, 약체다, 약체, 이제 이런 식으로 비꼬고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출발이었죠. 그러니까 인사에는 등신이었다, 뭐 자꾸 그렇게 그 매도를 하는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쓸 사람이 없었다. 그럼 누굴 쓰냐 그러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그 국가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이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산. 그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농사 짓고 사는 나라니까 농지였던 거예요. 농지 개혁이 돼야 이제 진정으로 이 공화국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뺏어야 돼요. 근데 이 뺏는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은 절반은 자유시장이고 절반 이상은 자유시장이고 한 40% 30%까지는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모순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나마 이제 유상으로 몰수했죠. 그러니까 유상 매입, 유상 판매 이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상 매입, 유상 판매인데 이것도 유상 몰수. 몰수 그러면 뭔가 우리가 뺏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뺏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뺏으려면 공산당 같은 인간들이 뺏는 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지주들로부터 적당하게 이 땅을 뺏으려면 조봉 같은 사람이 그 여러모로 이제 유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시키는데 뭐 잘한 거죠. 잘 일을 하셨어요. 잘 일을 했죠. 그러니까 토지 그 농지 개혁을 성공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장관만 하던 이 사람이 그냥 장관에서 이제 그 욕심을 멈추지 않죠.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로 제일 먼저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문재인 같은 사람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조봉암은. 뭐, 거기서 거기지만, 예, 간첩이니까, 예. 거기서 거기지만, 아무튼, 이 결이 다른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거나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 당대 공산주의자였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에는 일정 부분의 그 공로가 있다. 예, 이런 분이 이제 당시의 공산주의자 조봉암 장관이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참, 이제 완전히 그냥, 대통령 후보에 조봉암이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에 나 이제 들어서 대통령 안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 대통령 안 해! 나 이제 쉴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또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죠. 예?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전시 중인데 대통령을 안 한다 그러면, 아니, 조봉암이 되면, 야, 이거, 조봉암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예? 그냥 군대 다 뒤로 물려라, 아니, 미국 안 와도 돼. 미국 저기 돌아가. 막 이렇게, 예? 해버리면, 예?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예? 한미동맹은 뭐 그냥 6.25 전쟁이 끝나면서 휴전이 되면서 한 거니까 이때는 아예 52년도에 전쟁도 안 끝났을 때 한미동맹도 없고 그럴 때예요. 이때는.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나와버리지,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버리지, 그냥 단일 후보로 그냥 그 이후에 대기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을 때였죠. 와,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나라가 백척 간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기사입니다. 이 임복일 교수님의 이 정말 이승만 공국사는 정말 이건 정말 전 국민의 그 필독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이런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을 책으로 펼쳐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그 뉴데일리, 당신의 그 뉴데일리 이 인터넷 신문에 그냥 쫙 뿌려버렸다. 이거 보통 역시 진리를 그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이거에 정말 충실하신 분이 임보일 교수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이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슬로건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다. 그거를 계승한 것 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그거를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걸 보고. 참 부족하죠. 여러모로 제가. 아무튼 이 비상계엄령도 이제 2달 지나서 해제가 이제 다 됐고요. 이런 것도 다 이제 해제. 뭐 그렇게 뭐 독재를 했네, 뭘 했네, 막 그러는데요. 다 거짓말이고요. 싱가포르는 2008년에나 이런 걸 다 해제를 시킨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냥 수수료 잠깐 했다가 잠깐 임시적으로 쓰고, 우리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벌써 이미 민주주의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민주주의적이고,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뭐 1등은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안 한다 그러고 있었던 걸 이제 어거지로 등록을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자유당을 만들고 원내 이렇게 자유당 하면서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아무튼 아니 조봉암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부통령 후보에 이제 이렇게 이범수 장군님도 이 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오셨죠.
물론 이제 함태영, 예,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예, 부통령 당선되시죠. 예. 이윤영 목사님도 부통령에, 예, 나오셨었어요. 예, 초대 재헌회에서 기도드렸던 분. 예. 이제 2대 대통령, 어디서 이제 배은희 목사님께서, 예, 기도하셨죠. 예. 아, 그 굵직굵직합니다. 굵직굵직해요. 이분은 또 이제 그 노동부 장관 이런 쪽을 했는데 훗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그 항거하는, 예, 저항하죠. 예. 그러니까 후배들이 다 못 살게 굴었어요. 다 가만히 보면, 예, 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예. 이 이명순 장관님 같은 경우는 뭐 못 살게 그러지 않았죠. 예, 이명순 장관도 못 살게 그러지 않았고, 예. 이은영, 함태영 뭐 이런, 예, 분들 선생님들 역시 다 나름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예. 다른 분은 제가,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세 분은 제가, 예, 무식해서 이분을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동명이인인 수도 있어서.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예, 그 전시 중에 이제, 예, 이렇게 그 다시 또 선거를 해야 되는 대통령, 부통령, 정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이 대통령 선거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런 뭐 정치적 불이익 우려, 뭐 신익희가 뭐 정치적 불이익을 우려해서 뭐 불출마했다, 뭐 장면 역시 출마하고 싶지만 나의 지지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포기, 뭐 별 엉뚱한 소리 막 해대고 있는데요. 예. 어차피 출마해봐야 안 된다는 걸 이분들이 알았으니까 안 나온 거죠, 뭘. 예. 아유, 기가 막혀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이승만 천하를 실감한 정치판이죠,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 구도가 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들 꼼수를 부린 바람에, 예, 이거 옆에서 이제 아무도 지원해 주는 사람 없고 다 연 떨어지고 선 떨어지고 하니까, 예, 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예, 아니까, 예, 출마를 주저하게 된 거죠. 뭘 지지자들이 피해를 볼 지지자들을 언제 생각을 했습니까, 장면이. 예? 아, 기가 막혀요. 무슨 지지자들 뭐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그럼 그 지지자들이 뭐 저기 전쟁 중에 아들 빼돌려 갖고 뭐 장익주교님이나, 예, 뭐 이런 그 아들들 두 아들 빼돌려 갖고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게 만들고, 예? 그런 꼼수 쓰고 있었던 거를, 예? 그 지지자들이 뭐 잘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예, 그러니까 이 국회 쿠데타를 준비를 했다가, 예, 국회 쿠데타를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진작 포기 했던 거죠. 진작 포기. 예. 어차피 해봐야 안 되겠구나. 다 끝났구나. 뭐, 예. 우리가 뭘 잘 모르고 있구나. 예. 대체 인물이 없구나.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예. 이 미국조차, 예,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아, 정말 대체 인물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미국조차 대체 인물이 없다. 이런 인물이 없다라는 거를, 예, 다 깨닫고 이렇게 쓰는데 무슨 놈의 뭐 인사가는 등신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예? 아니 뭐 진짜 인물이 없는데, 예?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을 두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그런 사람의 그 업적을 인정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냥, 예? 이거를 그냥, 예? 그 폄훼를 하고 그냥 깎아내리고 막 이런 거에만 그냥 혈안돼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말 안 좋은 이런 모습들만, 예? 알 수 있는 정말 씁쓸한 얘기죠. 예? 에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사실 이 등록 마감이 이제 임박해서 등록한 사람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됐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조병옥 선생이 이제 부통령 나오고 이장 선생이 예,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긴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조봉암이 이제 계속 예, 조봉암이 이게 이제 가끔 헷갈려요. 조병옥이 이제 이 자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이 같고 그러니까 조병옥, 조봉암 자꾸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 후보로 이제 조봉암이 계속 그 제일 먼저 그냥 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예. 그냥 먼저 딱 예, 그 대통령 예, 거기에 딱 그냥 제일 먼저 이름 박아놓고 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예, 제일 처음으로 가서 승거해 버렸어요. 아유, 참. 아유, 그런 사람을 농림부 장관이나 시켜줬으니 진짜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봉암은 이제 민국당 뭐 한민당 이런 데서도 야 저 사람은 아니지 뭐 이제 이럴 정도로 이제 무소속 이제 조봉암이었는데 유일한 이제 좌파 후보 뭐 좌파라기보다도 완전히 뭐 그냥 좌익이라는 개념이 더 이제 맞는데 그냥 공산당이죠. 공산당. 공산당이 이제 장관을 하는 나라. 뭐 그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랬고, 지금 뭐 대통령도 하죠. 뭐 공산당이 대통령도 하고, 참 재밌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알면 알수록.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노동운동가 전진환은 이제 중간파 정도로 분류가 됐었나 봐요. 이분도 뭐 이승만 대통령 그 발목을 많이 잡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좀 이렇게 그 의회에 이제 그런 어떤 아무튼 내각을 이렇게 꾸릴 때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좀 열심히 대한민국을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봤은 이 역대 최고의 이 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장관님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참 짧은 시간 내에 이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도 참 그 기대가 됩니다만 좀 의아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관 자리 있으면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일을 해야 2년 3년은 이게 좀 뭔가 이제 살짝 하나 건드려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거든요, 사실.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이게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어떤 이런 고시, 훈령, 지침 뭐 요런 거나 조금씩 손을 댈 수 있지. 이거 뭐 진짜 뭐 노동부 장관이라고 법을 바꾼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정책 정도만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건데 정책을 잠깐 바꾼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철학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한계가. 아무리 장관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장관이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앉는다고 치건 뭐 대통령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건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욕하잖아요.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인간이 자유를 누릴 이 권한이 있을까라는 게 가끔씩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받은 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이거 오히려 독재자래요. 나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 저기 구해줬더니만
보따리 내놔라는 심보 아니야? 보따리 내놔라. 예? 살려준 은인한테. 예?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네 구해주지 마. 예, 쟤네 살려주지 마. 쟤네 또 살려주면 또 이상한 소리 해. 그냥 저기 물에 빠져 죽겠네, 또.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예? 아유, 이게 똥팔육들이 그냥 나라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냥, 예?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예, 아무튼 이 부통령 후보들 친위 경쟁, 이승만, 내가 지명한 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통령 경쟁, 2인자 경쟁 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내가 지명한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예. 사실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되게 불합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부통령 이 제도를 이제 미국에서 따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러닝메이트 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이제 했던 건데, 아, 이게 부통령 체제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예, 하긴 이거 뭐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예, 이게 상하원일 때 부통령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원의 의장 두 명이서 하는 일정을 나눠 갖고 이제 간다. 이제 이런 어떤 균형과 밸런스의 차원에서 이제, 예,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아, 이게 뭐 양원제도 아닌데 부통령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예? 아니 뭐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부통령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배신이나 하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 보세요. 예?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예? 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좀 할 일을 찾으려고 했나 봐요. 예. 그러다 할 일이 없으니까 배신이나 하잖아요. 예? 그게 부통령입니다. 그게. 예? 알렉산더 그 해밀턴이 어떻게, 예? 이 돌아가시게 됐습니까? 예? 앨런 버랑 저기 결투하다가, 예? 결투하다가 앨런 버한테 총 맞고 저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러니 정말 예? 아유, 그 앨런 버그 부통령도 참 이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이름을 남긴 거죠. 예?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짧게만 보니까, 예? 야, 이제 이 어떡합니까? 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 정말 이 높은 경지와 식견은 계속해서 이제 인류의 이 모든 후손들이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할 텐데, 예? 야, 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앨런버는요, 그 당시에 부통령은, 그 앨런버 부통령은 미국의 용기 있는 시민들 모든 사람들한테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나도 앨런버한테 결투 신청할 거야. 그러면서 다들 앨런버한테 결투 신청을 해요. 예? 그때는 미국에서 최고의 총잡이들이, 예? 미국 시민들이 그런 시민들입니다. 정말 멋진 그 미국 형님들은, 그런 어떤 멋진 폭발이 있어요. 예? 진정한 어떤 이런 정의의, 야, 이 정말 이 식견이 막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나중에 딱 알게 되고, 야, 이딴 식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을 죽였어? 알았어. 나도 결투 신청할 거야. 야, 앨런버 나와봐. 근데 막 미국 사회가 그냥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앨런버가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예. 누구한테 뭐 결투 신청을 받아서 명예롭게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앨런버는. 워낙에 결투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망했구나. 예? 이제 이걸 딱 알고서, 도망만 다녀요. 예? 미국 전역을 도망 다닙니다. 예. 그러다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 때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됐고, 죽고 나서도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한 앨런버 부통령은 이제 굉장히 이름에 그런 타격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가 자꾸 이렇게 가리는데, 예, 이런 그렇게 가리는 사람들, 예, 참 어떡합니까? 예? 본인들이 뭐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을 저렇게 암살하는 막 이런 활동이 막
민국당 내에서 일어나고, 예? 막 그랬다 그러면, 예?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규탄을 하고 그런 걸 암살이 웬 말이냐 막 그러면서 본인들 정당 교육 똑바로 하고, 예? 이러면 안 된다 막 뭐 이런 그 저 행보를 보여줬어야죠. 예? 야, 이 인간들이 끌어낼 생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본인들 권력욕에, 예? 거기 빠져갖고, 예? 아, 욕먹을 짓 한 거예요. 욕먹을 짓 한 거예요. 예? 욕먹을 짓만 한 겁니까? 예? 결투 신청해야지 우리도. 예? 우리도 장면 나와 막씨, 막 그러면서, 예? 야, 이 저기 이시영 나와, 야, 씨 저기 김성수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결투를 신청해야 되는데, 예, 이 결투를 신청하는 문화가 없었어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다들 그 비겁하게만 사는 거예요. 비겁하게. 예? 아우 답답해. 예? 이 결투 문화가 있어야 돼. 결투 문화가. 예. 이게 이제 근대사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제 그 인식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근대 개념을 이제 현대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꿔보자.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 근대 문화를, 예, 현대적인 문화로 바꿔나가자. 예. 그 차이를 이제, 예,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투 같은 거 좀 없애자. 예. 노예 같은 것도 좀 없애자. 예.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 시대,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시대에는 이 결투가 아직은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는 과정에서 정말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 알렉산더 해밀턴, 예. 이분이 이제 정말 이 정말, 예, 특허의 보호, 예, 이런 개념을 갖고 오면서 정말 진화적인 진보적인, 예, 정말 이런, 예, 이 정치 개혁이며 경제 개혁이며 정말 지금의 이 세상, 현대 세상, 예, 이걸 모두 다 이제 설계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무부 장관으로서, 예, 야, 정말 정말 이 진일보한, 예,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 진보고, 예, 이런 진보적 정신을 알아볼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보지. 예? 뭔 어디 어묵 깽뚱한 애들이 지들이 진보래. 예? 아, 미쳤어. 니들이 무슨 진보야. 예? 아, 니들이 뭐 알렉산더 해밀턴을 뭐 제대로 이해를 하기를 해. 뭐 교육을 뭐 하자고 그랬어. 뭐 니들이 뭘 했다고 진보야.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도대체. 예? 아니, 당장 수출하자니까, 수출하면 저기 종속이 된다고 수출하면 안 됩니다. 농사 져야 됩니다. 예? 고속도로 집시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혹시 니들 기생관광 하려고 짓냐? 하면서 반대했던 인간들이 지들이 진보래. 나 기가 막혀, 정말. 예? 아, 정말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 아, 좋은 건 다 뺏어가. 우린 남는 게 없어. 우린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다 뺏겨서. 예, 아무튼. 예. 아, 재밌네요. 예. 혼자 떠드는 것도 재밌어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복덕 사장님께서, 그, 설거지 할 때 이제 제가 하는 이 혼잣말들을, 예, 그냥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신다라고 댓글 써서 감사하고요. 예. 아, 이게 나 혼자 떠드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또 이제, 예, 깨닫게 돼서, 예, 이거 좀, 이거 그냥 혼잣말 하듯이 너무 막 하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예, 좀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도대체 누가 들을까? 예? 누가 들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예? 야, 근데 역시 이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막 직장 생활하기까지 있어서의 어떤
자신의 삶의 이 루트를 정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는 죽으려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제 날 잡고 이제 나도 언젠가 죽어. 이제 나도 돌아가서 저 하늘나라에 저기 어떻게 좀 이렇게 비벼볼 거야. 이제 죽을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제 방송을 열심히 이제 듣고 계신다. 예. 예. 아유, 그쵸. 인생을 한번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살아서 이 세상에 이제 재산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쌓는 재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정말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승만 대통령처럼은 못 살아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무나 선택 안 해주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분을 좀 도울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욕 먹지 않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부산 지금 정치파동 다루고 있으니까. 국회를 이제 딱 둘러싼 시위대, 이 정도 역할, 아니면은 그런 시위대 정도, 뭐, 그분들 굉장히 애국적인 분들이고 정말 열정적인 분들이니까 사실 금방금 간다라는 것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분들한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뭐, 그래야 뭐, 하늘나라에도 프리패스가 딱 이렇게 생기는 거지, 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패스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스를 받자, 이 패스, 이게 말세가 오히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하느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세는 행복한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 아니 하느님이 오는데 축제지. 왜 하느님이 오는데 이게 환난에 막 그냥 막 미혹돼 갖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하느님이 내려오시는데 축제를 우리가 벌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기쁜 일인데 자꾸 이거를 기쁘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진 게 많으니까 우리가. 죄 진 게 많으니까 왠지 하느님은 나를 용서를 안 하겠지, 나를 벌하겠지. 이렇게 자꾸 막 숨어 있는 거죠. 이 생각이면 몸이면 모든 게. 아니 근데 하느님 다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하면 되는 거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진실을 다 그냥 추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고 선거 똑바로 하고 그러면 뭐 하느님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를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하느님 뻔히 뭐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뭐 어디 가서 숨겠다는 거야 도대체?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하느님하고 숨바꼭질 돼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자꾸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권력을 탐하고 했던 이런 인간들은 이제 하느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참.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이제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사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아무튼 이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이제 난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2인자 쟁탈전이. 어차피 1등은 이제 내가 못 해먹겠고 나 2등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걸로 가는 건데 또 이때는 또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민족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각각해서 밀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야이씨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마음속에 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라 그랬는데 뭘 나밖에 없다. 아유 참 그러니 이게 아니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이건 그때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지명을 왜 안 하지? 막 그래도 자유당 사람들이면 불만도 많았고요. 근데 무슨 나밖에 없다
아니다, 내가 진짜 이승만 박사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아니다, 나도 친히 점 찍었었다. 아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아니, 그렇게 충성스러우면 4.19 때 좀 지켜주던가. 아, 예? 아니, 충성스럽다며, 예?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예? 친히 점 찍어주신 분인데 말이야. 예? 4.19 때 그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예? 아니, 인간들아, 야, 아니, 진짜 그렇잖아. 이렇게까지 막, 예? 권력을 탐할 때는 막 그냥 충성 경쟁을 막 하다가, 예? 이게 4.19 뻥 터지니까, 잠깐만, 이거 뭐 완전히 뭐 이승만 교도들의 그 베드로의 그 배신과 같은 뭐 거의 그 정도급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예? 아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뭐 이제 그랬다는데 이거 뭐라 그러지? 배신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뭐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얘기했다는데. 베드로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예. 그 얘기를 몇 번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헷갈리네. 아무튼 말이 꼬여서 그런 거고요. 예. 아무튼 이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 정말 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정말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따르는 건 따르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은 너가 나를 왜 따르냐라는 걸 이제 보셨던 거죠. 얘가 권력욕에 빠졌으면 나를 따르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다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가 맡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능력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예? 얘가 권력 때문에 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말 요놈은 정말 나라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야 그래 요놈은 내가 쓸 거야.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하다라 그래서 예? 그런 놈들 딱 앉혀놓으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 딱 돌발했을 때 지 한 몸 살리려고 이 나라를 버릴 놈들이다. 예?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 능력이 조금 딸린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는 일단 둘째 문제고 정말 요 녀석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정말 진실되게 자꾸 일하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가. 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주안점으로 좀 많이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능력이 조금 딸리는데 그런 자리에 좀 이제 앉힌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기붕 그 부통령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붕은 뭐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뭐 그 당시로서는 물론 많이 한 분은 맞지만 미국에도 이제 유학을 갔다가 뭐 학위를 뭐 딱히 따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 생활을 그 당시에 하다가 돌아온 분이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독립 관련된 그런 신문을 발행하던 일을 이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선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박마리아와 눈이 맞아서 예, 교회에서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마리아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왔는데 이제 이 유학 생활 중에 만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한테 이제 충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 이기붕 쟤는 나를 배신하지 않네. 쟤는 권력욕으로 막 이거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이게 하느님의 뜻을 펼쳐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요 녀석은 요거 알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서울시 계속 비서를 이제 시키다가 좀 어느 정도 좀 고생도 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니까 자네가 서울시장 해. 이제 그냥 딱 이렇게 정말 큰 선물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서울시장을 막상 또 해보니까 이기붕이 또 나름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갑자기 그냥 역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역시 모든 게 이게 다 하느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건데, 와,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이범석 장군님 같은 경우도 자유당 내에서 예? 이기붕한테 이제 밀려요. 예, 기가 막혀요 정말. 예?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생겼는지는 진짜 와, 이게 정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이범석 장군님 같은 클래스가 야, 이기붕한테 밀립니다. 이기붕한테. 와, 난 정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역시 이게 정말 하느님의 그 뜻이 이게 딱 이렇게 바랄 때는 와, 이게 정말 뭐 유치원생이 저기 서울대학교 박사한테 예? 그 훈계할 수 있는 예? 막 그런 상황까지 된다. 예? 다윗과 골리앗의 정말 싸움이다. 예? 이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하느님이 딱 정말 이렇게 딱 내세우니까. 아니, 이기붕이 무슨 소리 이범석을 자유당 내에서 축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이기붕이 이범석을 그 자유당 내에서 축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범석이 왕따를 팡 하고 당한 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살짝 견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범석 장군은 워낙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 뛰어난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름 이렇게 견제할 만하죠. 예. 근데 그거를, 이기붕이 이제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김구가 어떻게 안창호를 견제를 합니까? 예? 근데 이동희 같은 사람, 또 특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안창호가 김구를 이제 기용을 해서 이동희를 견제한다? 야, 이런 게 정말 이게 또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깜냥이 이 레벨이 저 밑에 있는 애들을 딱 데려다가 예? 이동희를 견제를 딱 시켜버리면 이동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막 10대 20대 애들이 저한테 까분다 그러면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예? 예? 뭐 거기서 말을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종의.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10대나 20대하고 만약에 어떻게 이런 일에 어떻게 연루가 되는데 예? 걔네들이 막 나를 공격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뭐 이기면 뭐 좋습니까? 예? 거기서 일단 싸움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 걔네들하고 말을 섞어서 내가 무슨 말을 듣겠다고. 예? 도망가야 된단 말이야. 도망가야 된다. 10대하고 20대하고 막 나한테 대들면 예? 내가 그걸 뭐 훈계하고 있을 겁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예? 나한테 대들면 미안해.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 안녕. 예?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괜히 엮여있다가 엄청난 욕을 먹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기붕에게 이범석 장군님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타격을 딱 입어갖고 예, 실질적인 이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시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예? 아니 당대에 정말 예? 와 정말 이승만이 숨겨둔 아들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나? 예. 전두환 대통령한테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숨겨둔 아들이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소설 잘 써요. 예? 어마어마한 소설을 써요. 예? 숨겨둔 아들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말 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 사람들의 이 상상력은 정말 정말 탁월합니다. 탁월해. 근데 이범석 장군님이 숨겨둔 아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아마 남모르게 돌긴 돌았을 거예요. 제가 저기 정확하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전두환 대통령 얘기 때였나 이게 막 이제 헷갈려갖고 그런데 이범석 장군님에 대한 어떤 아무튼 이런 평가가 아무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2인자다. 예,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저 사람이 확실히 2인자지.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내각에서도 이제 바로 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범석 장군이지 이제 막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이거 나중에 뭐 이은영 목사님 막 띄워주고 뭐 함태영 목사님 띄워주고
예? 아니 이범석 장군님이 이긴자가 아닌가 보네. 이제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기붕한테 이제 예, 팽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당 안쪽을 차지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어떤 거에는 예, 못 당해요, 못 당해. 아무리 영웅이 막 이렇게 온다 그래도 예, 못 당해냅니다. 이건 저기 일종의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권모술수 막 이제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한테 예, 이 박마리아가 한 게 뭡니까? 박마리아가 그런 거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정말 한편으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예. 에휴, 참.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는 모습인가 봐요, 이게. 예? 참. 그러니까 이 참 재밌죠. 이게 우리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잘난 게 하나도 없고요. 알고 보면 그냥 하느님 뜻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제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 예, 아무튼 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뭐 문제일지 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승만 대통령을 그 당시에 도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공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방, 예, 공격, 예, 거짓 선동 이런 게 정말 엄청 많을 때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분들 이승만 덕복이 경쟁에 뛰어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그나마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잖아요. 예.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사실은 이걸 우리가 나쁘게 보지 않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냅둬 뭐 저러고 싶다는데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세가. 예. 덕복이 경쟁을 하는데 그게 뭐 나한테 뭔 피해를 주는데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오히려 저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이득이 오잖아. 왜 계속 좀 더 치열하게 경쟁하라 그래. 이것이 바로 이 자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우리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덕목. 예.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게 냅둬야 돼요. 예,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좀 서로 좀 치고받고 열심히 싸워. 예.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해줍니다. 결국에. 예.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가 이제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자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유를 지킵시다! 막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뭐 조금은 도움은 될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본질적인 어떤 혁명적 완수.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정말 혁명적으로 이제 완수시키는 그런 진짜 본질적인 방법은 남들의 이기심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 그거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기심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 이기심이 알고 보면 이 자유를, 결국에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의 가치를 이런 나라의, 그러니까 하늘나라일 수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나라에선 이 자유가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거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재밌어요. 예. 아유, 그래도 참 이렇게까지 막 예? 막 그렇게 그런 모습 보였으면 예? 아니 그 사일고 났을 때도 아 이건 부통령이 잘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이래? 그러면서 예? 부통령만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든가 이거를 그냥 다 뭐 아유 참 기가 막혀요. 예? 에휴, 그러놓고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돌아오지도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예? 한국당 밟지도 못하게 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 참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예? 아휴 참 정말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나빠도 이렇게까지 나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니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뭐 돌아갈 수가 없을 때니까 제 잘못은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회라는 게 이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가 대물림 되는 거고 나라가 대물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잘못은 저에게 또 귀속되는 거예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계는 예?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생활고에 빠뜨려 갖고 그 돌아오지도 못하게 해서 주검이 돼서 돌아오게끔 만들었던 예? 아, 망명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짓 선동해버리고 예? 아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정말 금수만도 못한 예?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겁니까 정말. 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이런 존재가 우리가 정말 돼야 됩니까 이거? 예? 이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예? 절대 이게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딜 봐서 정의로워요 이게? 예? 이 자유를 주신 분한테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이 자유가 뭐 고종한테 왔습니까? 김일성한테 왔습니까? 뭐 누구한테서 와요 오긴? 예?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한테 왔지. 아니 이거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벌써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좀 있으면 이제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직도요. 예? 지금 2024년인데 2048년에 이걸 깨닫겠어요. 여태까지 못 깨달았는데 예? 아유 내가 봤을 땐 100년 지나도 못 깨달아요. 100년 지나도 못 깨닫고 한 200년 정도 됐을 때, 예, 2148년 정도, 그때쯤 됐을 때,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는 이 나라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해서, 미국의 정치 체계를 다 보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분이 업적이 굉장한 분이었네. 라고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을까. 예? 지금은요, 그냥 우리랑 저희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무 개념이 없이 이제 살다가 그냥, 예, 그렇게, 가겠죠. 예. 이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예, 조금의 변화는 좀 있을 테지만, 예, 이게 워낙에 그 세뇌 강도가 심해서, 예, 간첩이 우글대고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 세상인데, 말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정화가 되려면, 20년 만에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예? 이거 한 100년 넘게 걸려야 노력을 했을 때 그나마 예, 노력을 안 하면 그건 예, 계속 독재자로 남는 거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건국 대통령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20년 정도 되면 그나마 그때는 사람들이 좀 알 겁니다. 예, 그때는 예, 지금은 거의 예, 좀 저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 이 정도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죠. 예. 좀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혀.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나갔었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 장군이 내분 장관으로서 지금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나라가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니 후배를 좀 끌어주고 말이야. 예? 선배를 밀어주고 말이야. 예? 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아 근데 이게 제가 말을 아낄게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인자에게 들이대는 칼날이 우리나라는 너무 무서워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칼날은 좀 우리가 항상 조심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요즘에 좌빨들은 뭐 그런 것도 아예 사라져버렸지만, 예. 아유, 국가 수반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아는 그런 좌빨들 데리고 무슨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잘들 한번 해보세요, 잘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2인자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강도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를 봤을 때 미국은 부통령이라고 하는 이 2인자, 예, 명실상부한 2인자에 대한 이 부분을 미국은 무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쿨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 부통령 제가 정말 2인자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예, 알아요. 예. 진짜 2인자는 항상 재무부 장관입니다. 예, 진짜 미국의 항상 2인자는요, 저 CIA 국장이 아니고요. 예? 뭐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요. 국무부 장관이 아니고 합참의장이 아닙니다. 재무부 장관이에요. 예? 아, 미국이 그렇게 설계된 나라예요. 예? 돈 문제는 재무부가 알아서 해. 돈 다 주기는 게 재무부입니다. 예? 우리나라 따지면 재경부. 예? 아니, 자유 교육을 하는 나라는 원래 그런 거예요. 돈 관리 제일 중요한 거죠. 돈 관리 재무부 장관한테 시키지 뭐 국방부 장관한테 시킵니까? 예? 재무부 장관이 진짜 2인자지. 그러면은 이게 이런 자신감이 딱 있기 때문에 부통령 누가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 예?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냥 제2인자 누구야, 2인자 누가 아주 그냥 시뻘겋게 눈을 뜨고 이제 있는 그런 이런 어떤 정치 문화가 딱 생긴 이유가 초창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워낙에 너무나 강력한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예? 2인자만 그냥 들들들들들들 그냥 계속 볶는 거. 예?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김종필만 들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김종필 선생이 하도 어이가 없고 더러워갖고 정말 나중에는 그냥 김대중하고 야합해 버린 겁니다. 예? 아휴, 그러니까 이게 김종필 참 참 정말 제가 말을 아낄게요. 내가 말을 아낄게요. 말을 아껴야지. 너무 많은 우리가 지금 부산 정치 파동을 보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전두환 뭐 김종필 이런 분들이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얘기 나올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부산 정치 파동인데, 예.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 얘기만 해야죠. 예. 이번에 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러면 이 페이지 여기 페이지까지만 하고, 예. 끊고, 예. 다음 편으로 다시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승만은 나는 어느 누구도 부통령으로 지명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담화부터 발표해야 했다. 여러분이 부통령 후보에 부보하고 나서 대통령이 지명한 것처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데 나는 특별히 누구를 지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 말은 이승만, 이범석을 정 부통령 후보로 추대한 자유당의 직격탄이었다. 이승만은 왜 그랬을까? 옛날 왕권을 둘러싸고 죽사하자 덤비던 당쟁이 이승만을 둘러싸고 또 생겨나 개헌 공신 다툼을 벌이는 심판당쟁. 현재 국회 당파 싸움으로도 모자라 새로운 파당들이 눈앞에 등장한 것이었다. 못 말리는 한국인의 당쟁 근성에 머리를 내두른 이승만은 원내외 자유당 파벌의 세력 다툼을 보다못해 폭탄 선언을 던졌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원외 자유당 내 민족청년당 족청의 지도자 이범석은 끝내 재기할 수 없게 된다. 조영중 선생님의 앞에체.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범석 장군님이 이제 끝내 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원내인가요? 원외인가요? 이게 이제 좀 정확히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가 이거 아무튼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원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자유당의 이제 이 세력에서 이제 이기붕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적 제거를 이제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범석 장군이 만약에 장택선 선생님하고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라이벌? 예, 라이벌전을 하다가, 뭐, 장택선 선생한테 졌다. 그러면 제가 뭐, 또 한편으로, 아니, 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장택선 선생이 이제, 이범석 선생한테 이제, 예, 졌다. 뭐,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나마, 예, 저의 어떤 머리로는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이기붕한테 밀렸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김 빠지는 그런,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의 이인자를 아무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의 어떤 예, 이 새로운 심파 당쟁,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 몰아내자 이 요지의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인자를 몰아내자라는 거에 그냥 아주 이거 뭐 그냥 새로운 파당 심판 등장 심판 당쟁 이걸 이 꼬라지를 또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정말 예? 아니 뭐 충성을 한다는 놈들이 뭘 이인자 몰아내겠다고 예? 심판 당쟁이나 아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뭘 해 도대체. 예? 아휴, 이게 억울한 게 이범석 그 장군님이 좀 억울한 부분은 있죠. 예.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2인자 쟁탈전에 장택성 선생은 이제 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국회 국무총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내각이 이제 대통령적이 되면 다시 이제 끝나는데 참 신기하게도 장택성 선생은 여기 2인자 쟁탈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장택성 선생을 또 높게 본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겠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 2인자 쟁탈전을 2인자 쟁탈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2인자 견제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뭐 어떤 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건국사에서 80년대의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노태우까지도 연결이 되죠. 예. 그 와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에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연결되는 이 2인자 쟁탈전의 경우에 이게 또 이제 좀 결이 다르거든요. 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2인자 쟁탈전을 어떻게 그 정당이 이제 해 나가고 있느냐, 어떻게 그 의사 정리, 소통, 이 욕심에 대한 통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 정치 사건들을 일으키고 예?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들고 막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걸 좀 이런 거를 교통 정리를 잘하는 게 정말 선진 정치인데 야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정리를 2인자들이 더 잘해. 좌빨들이 더 잘해, 좌빨들이. 왜 좌빨들이 잘하냐? 좌빨들은 명령체계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잘해. 예. 근데 우리는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피터지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누가 정말 그러면 실력이 있고,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향에 대한 가치점이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건데 이걸 너무 혼란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싸우면 냅둬야 돼요. 예? 근데 우린 자꾸 싸우면 나쁜 줄 알아. 예? 야 화해해.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저도. 두 분이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 맞싸움이 붙었어요. 예? 그러면 자꾸 말리려고 그래요. 예, 말리려고. 예. 우리가 이 스테레오타입이야,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너무 이제 센 거죠. 예. 그 싸움이 열심히 싸울수록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우리 모두의 자유가 확보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파벌 싸움 그럼 야 싸우지 마 뭉쳐 단합해 이런 데에만 이제 너무 몰두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더 단합이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도 자꾸 잃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언제 이걸 뭐 정치인들이 뭐, 예? 뭐 깨달을지 뭐 참, 아유 참, 저 어떻게 보면 제가 의미 없는 얘기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